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10장 금융자산 중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과 수취채권.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거 얼마 안 돼 있어요. 자, 오늘 내용 매출채권의 재거라는 건데, 매출채권이 외상 매출로 인해서 생길 거 아니에요. 받으면 매출채권 차변했던 게 대변으로 가면서 현금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발생한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어 사라지는 뭐 이런 단순한 거래만 계속 발생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 바랄 나위가 없겠죠. 외상 매출은 하고 매출 채권은 계속 쌓이는데 제때 회수가 안 돼서 당장 갚아야 될 차입금을 못 갚는, 이게 소위 흑자도산 사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매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경영자가 늘상 생각하는 여러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매출 채권을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출 채권의 양도입니다. 즉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을 B라는 금융기관이죠. 주로 여기다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A 회사는 매출 채권을 양도하고 여기서 돈을 받겠죠. 예를 들어 매출채권 100이야. 그럼 받는 돈도 100? 아니죠. 그러면은 B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먼저 선이자를 떼겠지. 그래서 매출채권 100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뭐 90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겠죠. 10만큼은 얘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미리 이자를 떼겠죠. 어쨌거나 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매출채권은 당초 A가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리스크 앤 리워드의 대부분을 B한테 넘겼어. 이러면 자기가 손 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매출채권의 거래 상대방이 예를 들어 갑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A는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B한테 양도했으니까 B는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갑이라는 회사가 나가 자빠졌어. 그러면은 100을 받을 길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가 대신 갚아야 되지 않아? 이럴 때 A는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위험 보상은 다 네가 떠안았지 않았냐? 얘는 아무런 리스크도 짊어지지 않죠. 이럴 경우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장부에서 매출채권을 제거할 수 있죠. 매출채권의 매각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나 또 다른 거래도 있는데요. 매출채권을 A가 양도를 했어. 그렇더라도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A가 보유하고 있어. 그 뜻은 뭐냐면 좀 전에 다시 사례로 가보자고요. B가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갑이 나자빠졌어요. 그럼 B는 야 네가 대신 갚아 할 때 대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면은 A는 무늬만 매각 양도지 실제로는 계속 키핑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즉 매출 채권을 담보로 B로부터 돈을 차입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즉 매각 거래냐 차입 거래냐, 이게 핵심이죠. 이럴 경우에 하여튼 매출 채권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양도할 때 받은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90. 이것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를 하면 되겠죠. 회계 처리 사례를 잠깐 볼까요? 매출채권 1000을 금융기관에 양도를 하고 900을 받았대. 그런데 재고 조건을 충족했대요. 그 뜻은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다 떠넘겼다는 거죠. 이거는 매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매출채권을 죽이고 수취한 현금 900이고요. 매출채권의 처분 손실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반면에 매출채권 1000을 금융기관에 양도를 하고 900을 받았는데 재고 조건은 충족을 못했대요. 그 뜻은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매출채권을 죽일 수 없죠. 이거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입한 걸로 보는 겁니다. 수취한 현금을 부채, 단기 차입금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출채권의 양도 거래 사례가 바로 받으러움의 할인입니다. 외상으로 매출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습니다. 어음의 기한이 2달, 석 달 남아 있어요. 당장 돈은 필요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할인을 하고 양도를 합니다. 이때 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어음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음을 할인 양도를 하고 돈을 받죠. 이때 그 거래를 매각 거래로 보느냐 차익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즉 받으러 온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넘겼어. 그럼 매각거래고요.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 이러면 받은 돈은 부채입니다. 받으러 온 할인을 할 때 매각거래로 한다면은 좀 전에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출채권 죽이고요. 현금 받겠죠. 나머지가 처분 손실입니다. 어음 만기에서는 분개가 없겠죠. 만기가 되든 안 되든 매각거래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될 분개는 없는 거죠. 반면에 받으러 온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차익거래인데요. 수취한 현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하고요. 얼마 후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 어음이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간 비용,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처리를 하면서 매출채권 죽이고요. 상계를 하는 거죠. 매출채권과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상계하면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예제 8번 받으러 오면 할인인데 갑회사는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으로 팝니다. 액면금액 30만 원,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그러면서 어음을 받았는데 무이자 보험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어음은 대부분 무이자 보험이고요. 중국 회계에 가면 미국식의 이자부 어음도 할인의 대상이 되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때 공부할 거예요. 그냥 회계원리 시간에는 어음의 어떤 이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갑회사는 2개월 동안의 통어음을 보유하다가 이게 지금 3개월짜리 어음인데 2달간 보유하다가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시점에서 거래은행에 12% 이자율로 할인했대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음을 사는 거죠. 그리고 돈을 줬죠. 요 한 달이 지나야 자기도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즉 한 달 동안 미리 돈을 융통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이자율이 연 12%라는 뜻입니다. 갑회사가 받으러 온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거래은행에 이전한 경우와 이전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상품 판매 시 어음 할인 시 어음 만기일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자는 월수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어음 만기 금액은 무이자부 어음이기 때문에 30만 원입니다. 지금 석 달짜리 어음인데 여기서 할인을 하는 거죠. 한 달 남은 상태입니다. 할인은 요 한 달치 이자를 떼고 은행이 주는 거니까 30만 원에 12%에 12분의 1 해서 3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얼마의 현금을 받느냐면은 전체 30만 원 어음 만기 금액에서 은행이 뗀 돈 3,029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다. 그러면 매각거래 아니에요. 일단은 상품을 판매할 때 매출채권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은 2달 후에 받으러 옴을 은행에 양도를 하는 건죠. 할인을 합니다. 이때 받은 돈은 29만 7천 원, 빠지는 매출채권은 요 3천짜리가 빠지죠. 처분 손실을 3천 잡습니다. 만기일에는 분개가 없겠죠. 반면에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안 했다면 이거는 차입거래입니다. 그래서 받으러 옴을 할인할 때 수취한 현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달치 이자가 발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그리고 나서 요 매출 채권과 단기 차입금을 퉁쳐야지. 그래서 단기 차입금 29만 7천, 매출 채권 3천 해놓고 요 미지급 비용도 상기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많이 복잡하지는 않죠. 마지막 절인데요. 기타의 금융자산 더불어서 선급금, 선급비용과 같은 비금융자산까지 함께 다 몰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인데요. 현금을 제3자한테 빌려주는 거죠. 꿔주는 거, 대여금. 내가 꿔받는 거는 차입금. 자, 대여금은 한 회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에 의해서 현금을 꿔주는 겁니다. 대여한 겁니다. 그럼 향후 이자하고 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죠. 따라서 금융자산이고요. 이때 그 금융자산의 계정이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이 결산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내라면 단기대여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합니다. 분개를 한번 보면 자금을 대여합니다. 현금 나가면서 단기대여금 1년 이내라고 하자고요. 이자를 받습니다. 현금 대 이자 수익. 대여금을 회수합니다. 단기대여금 현금. 회계처리는 아주 단순하죠. 미수금입니다. 매출채권에 대비되는 어떤 계정으로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매출채권은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채권이에요. 수치채권. 반면에
그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취채권이 미수금입니다. 뭐 비품 등을 외상으로 팔고 수취할 대금, 그것이 미수금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외상 매각해. 그럼 토지 장부 금액이 빠지고요. 받아야 할 돈, 근데 당장 주지는 않았어. 미수금, 처분이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미수금이 죽으면서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얼마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미수수익인데요. 3장에서 했었네. 미수수익, 결산수정 분개를 할 때 회계 처리를 본 적이 있죠. 현금을 수취하지는 않았지만 기간 경과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이 됐어. 그럼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면서 차변의 상대 계정 미수수익입니다.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은 어떻게 다를까? 미수금은 교환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뭔가 익스체인지하는 서로. 그러나 미수수익은 교환 거래는 없고 단지 한 달, 두 달, 1주, 2주 지남에 따라서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뭐 이자가 발생되거나 임대 수익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이 될 때 인식하는 계정이 미수수익입니다. 결산 시에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은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 수취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자 수익 인식하면서 미수수익, 그리고 나중에 실제 이자를 수취합니다. 그러면은 미수수익 빠지면서 현금, 뭐 이런 분개야 이미 3장에서 했던 겁니다. 앞서 보았던 대여금이라든지 미수금, 미수수익은 모두 금융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등에 의해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반해서 선급금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자, 선급금은 어떤 거냐면은 자산 취득을 위해서 거래처에 미리 선불로 준 겁니다. 선지급. 이럴 때 현금, 선급금 이렇게 분개를 해요. 이때 선급금은 금융자산이냐 비금융자산이냐 할 때 나중에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돌려받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잖아요. 선급금은 미래에 재화를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금융자산입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비품 취득을 위해서 선급금이 나갔죠? 얼마 후에 비품을 정말 취득을 했어. 그러면 선급금이 빠지면서 비품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때 만약에 잔금이 있으면은 현금을 더 지급하는 이런 식의 분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비금융자산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의 차이는 미래에 현금으로 수취할 거라면은 금융자산, 현금 이외에 다른 재화나 용역으로 받을 거라면은 비금융자산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비금융자산입니다. 이걸 돈으로 받을 거였다면은 대여금이었겠죠, 처음부터. 선급비용, 이것도 3장에서 미수수익과 함께 했던 건데요.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은 미리 다 지급을 했어. 그러나 아직 결산일 현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1년치 보험료를 다 냈어. 근데 결산일 현재 아직 6개월치 보험료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그게 자산이죠. 선급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장에서 했던 거 보험료를 100만큼 지급을 했는데 결산 시 미경과 보험료가 100 중에 60만큼 있어.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60을 죽이고 선급비용 60 이렇게 인식을 하죠. 이때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냐? 아니죠. 좀 전에 선급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후 현금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을 것 아닙니까? 비금융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선급비용 다음 연도에 빠지면서 보험료로 대체되는 뭐 이런 회계처리 3장에서 했었죠. 우리가 3장에서 미수수익, 선급비용 회계처리를 하면서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본장에서 금융자산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거구나, 비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거나 이제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앞에서 했던 미수수익, 선급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재무상태표에 둘 다 자산이죠. 대부분 이제 유동자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무상태표만 보고 미수수익 100이야. 선급비용도 100이야. 뭐 자산이 있네. 그게 아니죠. 재무상태표에 둘 다 자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미수수익은 어떤 거냐면 다음 연도에 현금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수익을 보는 순간에 내년에 현금 유입이 이 정도는 있겠구나. 다만 미수수익 자산이 있더라도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죠. 왜냐하면 차기에 미수수익이 감소가 되면서 현금 이렇게 될 거니까 현금 유입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선급비용은 미수수익과 같은 유동자산에 표시되어 있을 텐데 차기 현금 흐름과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선급, 미리 돈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연도에 선급 비용이 죽으면서 비용으로 대체가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차기 당기 순이익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수익 선급 비용 둘 다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선급 비용은 썩 기분 좋은 자산이 아니에요. 어느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선급 비용이 무지무지 많아. 그러면 다음 연도 당기 순이익은 꽤 내려가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선급 비용은 비용으로 대체가 되니까. 반면에 미수 수익이 꽤 많아. 그러면 다음 연도에 요거 받으면 현금 흐름이 꽤 양호해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자산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채에 가서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도 이런 식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10장 금융자산 중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수취채권 회계 처리를 다 끝냈습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는 당좌 예금의 은행계좌 조정표 작성을 유념하시고요. 수취채권에서는 손실충당금 인식과 오늘 강의했던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혹은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금융자산의 양도 회계 처리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